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 유교와 그 다음에 어떤 역사책들을 썼는지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교들 도교하고 유교는 이제 종교처럼 보이는 건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교를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교를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가 공자님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맹자, 이러와 같은 사람한테서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일종의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사상이지. 사상은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유교 생각에 따라서 운영되었던 나라 하면 조선이지. 하지만 조선 시대에만 유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이 유교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교는 그러면 왜 바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사상, 즉 생각이 되었냐면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임금에게 충성한다 이런 생각은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왕권을 강화하거나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 생각에 따라서 국가들이 많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때는 이제 그 나라가 가장 뭔가 힘이 강한 전성기일 때 역사적인 기록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교는 바로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노자라는 사람이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교나 도교는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야?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지. 도교하면 제일 유명한 거는 바로 이 도교는 자연주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도교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 고구려의 유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구려의 유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를 먼저 쭉 정리할까요? 유교를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사나 도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유교 먼저 고구려에서 유교가 남아있는 건 첫 번째로 바로 이 태학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태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소수림 왕 때 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중앙에 설치했던 일종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학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학이라는 곳에서 바로 뭘 가르쳤다? 유교를 가르쳤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수도에 있었던 거니까 지방에는 바로 이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유교적인 사고, 즉 유교적인 것, 글도 가르치고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도 가르치고 동시에 경당은 신체를 단련하고 전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던 기관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에 남아있는 유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백제도 유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백제에 그래서 유교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백제에서는 이 유교 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바로 오경박사라고 불렀다. 이 유교를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을 오경박사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에서 백제인들 역시 유교를 중요시하고 유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백제인으로서 이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인 박사.
그래서 이 사람이 유교에 대한 이해가 높았나 봐요. 근데 왕인 박사가 왜 유명하냐면 바로 이 유교 경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논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한자의 천자문을 바로 누구에게 전수해 주는 거야? 바로 일본에게 전수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유교 논어나 천자문은 잘 몰랐는데 바로 백제인이었던 왕인이 바로 이 일본에게 논어와 천자문을 알려주었다. 전 당연히 뭐야 알려주려면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백제가 바로 유교를 잘 이해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국가를 운영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라를 보면 신라에 남아있는 유교의 흔적은 바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다. 이거는 뭐예요? 신라의 청년들이 뭘 공부했다는 흔적이다. 바로 유교를 공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비석이다.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신라인들도 바로 유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 유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임금에게, 즉 왕에게 충성하라. 이런 목적으로 유교를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에서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그렇지? 통일신라의 전기, 그렇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유교를 공부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죠. 그걸 바로 뭐라고 불러? 국학이라고 불렀지. 국학은 바로 이 신문학. 우리 통일신라 전기의 가장 강력한 왕권이었던 이 신문왕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신문왕이 등용했던 육두품 중에서 바로 이 설총이라는 사람이 꽃에 비유를 해서 왕은 바로 이런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화왕계라는 글을 써서 왕에게 바쳤다. 즉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한자 음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라는 것을 정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할지 한 것이 바로 이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후기를 보면 그렇지. 자, 이제 후기에 와서는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것을 실시했다. 독서 삼품과는 바로 신라의 원성왕 때 실시가 되는 거지. 마치 조선시대의 뭐와 같은 거야? 과거 시험 같은 거야.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를 뽑겠다. 관리를 평가하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 시행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관리 선발에 유교를 뽑는다. 바로 귀족들이 반발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신라는 골품제도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높으면 관직이 높아지는 건데 능력보다는 자기의 그런 골품이 중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귀족들은 굉장히 반발했겠죠.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세모 표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유교를 굉장히 잘 이해했던 인물로는 바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육두품이었던 최치원 기억나죠? 이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이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빈공과에 장원 급제할 정도로 인재였다. 그 다음에 최치원은 나라가 유교 논리에 따라서 돼야 된다라는 거, 개혁안을 올린다. 그래서 시무 10조 이런 것들을 올렸다. 대신 바로 이 최치원이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 칸이 좁네요. 발해에는 마찬가지로 유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로 뭐가 있었다? 주자감이 있었다.
하나 더 기억해 보자면 발해는 삼성 육부였는데 육부가 보면 충, 인, 의, 지, 뭐 예, 신 이런 이름으로 돼 있었죠.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관의 이름이었다는 거 이런 것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것들이 남아 있었다. 결국 유교적인 걸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라는 이런 것들을 결국 강조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고구려의 역사서는 바로 신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영양왕이라는 왕 때에 이문집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이 서기, 백제의 전성기 때 서기라는 역사서를 만듭니다. 전성기인 왕은 바로 근초고왕 때죠.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역사서를 썼다. 서기라는 역사서. 신라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의 전성기 때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 바로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역사서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역사서들은 아쉽지만 남아있질 않아요. 신집이나 서기, 국사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삼국시대 역사는 대부분 이 삼국사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존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은 건 고려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500년, 60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부식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자기가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사기를 쓰고 다른 후세인들이 이 역사를 잘못 기록할까봐 나는 그 관련된 자료들을 다 없애버렸다. 라고 써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집이나 서기, 국사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 책들이 만약 남아있었다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말고도 더 다양한 자료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책이 남아있진 않은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통일신라 시기에도 남아있는 역사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는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바로 이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었다고 하는 이 삼국사기가 거의 유일한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교는 자연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죠. 도교에서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사신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신도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사신도를 말해주면 방위가 이렇게 사잖아요. 북쪽에는 뭐야? 현무라고 한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백호, 우백호, 그 다음 좌청룡, 그 다음에 남은 주작 이렇게 해서 방위를 표현하거든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이런 것들 자연 속에 있는 동물. 그래서 이런 사신도라고 이제 이걸 부르는데 이것들이 바로 뭐에 남아있다? 무덤에 남아있다. 고분이라고 하는 무덤에 벽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건 바로 도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사신도에 현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화재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여기 보시면 산수, 무늬, 벽돌을 보시면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게 되어 있죠. 산수, 알겠죠? 그래서 도교는 이렇게 삼국시대에 전달되어서 문화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교가 생각하는 자연세계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수무늬 벽돌뿐만 아니라 백제의 가장 유명한 문화재는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향로죠.
이 백제금동 대학로 역시 바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재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교와 역사와 도교, 삼국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배워보았어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문화재는 좀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는 수도에 세운 게 유학교육을 위한 학교 뭘 세웠다? 아까 태학을 세웠다. 2번, 고구려는 지방에는 뭘 세웠다? 바로 경당이라는 걸 세워서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서기석을 통해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신라의 임신서기석 하면 유교예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뭘 실시했다?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걸 실시했다.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재를 뽑아보려고 했다는 거지. 하지만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 바로 그런 귀족의 반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신라의 누구는 화한계를 지고 이들을 정리했다. 바로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쵸? 설총. 이 전 시간에 있었죠. 네. 그 다음 여기 설총 여기 있네요. 설총 화한계와 이두 됐죠? 그 다음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 누구야? 최치원이라고 했지. 최치원은 개원필경, 시무십조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 발에는 유학교육기관이 뭐가 있었다? 주자감이 있었다. 신라 진흥학 때 거칠부가 판찬한 건 국사. 그 다음 백제는 근초광 때 고흥이 썼다는 서기. 그 다음 고구려는 이문집이 지었다고 하는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